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운주인과 함께하는 여민함 2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일주일에 순삭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만 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19만 건이었는데 컨센보다 높게 나왔고요. 지난주에 18만 3천 건인데 지난주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요즘 발표되는 지표 보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제 장 초반엔 시장이 좀 강했었던 것 같은데요. 장 마감을 할 때는 다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73, S&P 500이 마이너스 0.88, 나스닥이 1%를 조금 넘게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이 마이너스 1.4%,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 0.13% 오르면서 강밥 수준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유럽 지수 쪽도 좀 견고했었던 모습인데요. 영국이 한 0.3%, 유럽 스탁스 600이 0.6%, 프랑스 지수가 한 0.96, 그리고 독일 지수도 0.7이 오르면서 유럽 쪽은 상당히 강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반면에 미국 시장은 또 약간 조정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제가 언급하면서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10년물 국채금리가 3.5, 3.6에서 머물러 있으면 뭐 S&P 500 기준으로는 4,100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어닝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지금은 어닝이 다음 분기까지는 좀 안 좋지 않는가 뭐 이런 분위기라서 일단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매크로 쪽 보시면 10년물이 또 5bp 올랐습니다. 10년물이 3.66을 기록을 했고요. 또 2년물이 6bp 오르면서 4.48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을 했고 WTI 유가가 1달러 정도 넘게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77.6달러, 그리고 천연가스는 한 2.5% 오르면서 2.5달러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굴이나 금 약간씩 조금씩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거의 5% 정도 빠지면서 그전에는 거의 23,000달러였는데 현재는 21,8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어제만 4.88%, 5%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고 다행인 게 뭐 유가는 77.6불. 지난번에 금리가 막 올라오면서 유가도 막 같이 올라가고 있던 작년 상반기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고 그죠? 단지 이제 금리가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게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페드가 3월뿐만 아니라 5월 달에도 금리 올릴 수 있을까? 2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페드 와치에도 그렇게 나왔었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약간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전 섹터가 보니까 다 마이너스가 났네요. 네, 어제도 시장에서 11개의 전업종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2.8% 하락을 했고요. 뭐 구글 같은 기업이 어제 또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구글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부동산이나 소재, 유틸리티, 금융 섹터들이 1%를 넘게 하락을 했고 IT나 자회소비재, 헬스케어, 뭐 산업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이런 sek터들도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빅테크 주식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그래도 플러스 3%, 엔비디아도 플러스를 난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바닥은 쳤구나 싶으니까 사고 싶은 종목들이 생기는데 그 사고 싶은 종목을 살려다 보니까 이제 안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 어정쩡하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이나 섹터에서 주식을 비우고 좋아 보이는 주식으로 사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빅테크 어제 주가 동향 좀 살펴보시면 애플이 한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GPT로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는 한 1%를 조금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마이너스 1.8%,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도 마이너스 한 3%. 반면에 테슬라가 어제 또 3%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한 0.6%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보시면 17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측에 그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는데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다가 이후에 약간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섹터 쪽으로는 뭐 IT라든지 산업재, 금융 그리고 소비재 이런 쪽의 종목들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또 섹터별로 종목 좀 살펴보시면 어제 금융주가 또 약했었던 모습인데요. JP모건이 마이너스 1.6%, 웰스파고 마이너스 1.4%, 뱅크 오브 아메리카 2% 넘게 하락을 했고 블랙록 또한 1.9%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가 좀 특히 안 좋았었던 모습이고요. 또 리오프닝 쪽도 잠깐 보시면 CCL이 마이너스 2.86, 델타항공도 마이너스 1.09, 에어비앤비도 마이너스 1.22 하락을 하면서 리오프닝 쪽도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쪽이 어제 주요 지수는 다 하락을 했는데 필반 지수가 약간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엔비디아가 한 0.6% 올랐고요. AMD 마이너스 1.75 그리고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0.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TSMC는 어제 한 2.56%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 2월 시장을 저희가 2월은 약간 쉬어가는 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역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여기서 3월 FOMC 회의 전까지는 그렇게 CPI가 발표가 이제 좀 남아 있고 물가가 의미 있게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한번 이렇게 다시 반등을 모색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약간 중립으로 보고 조금 시장이 빠질 때마다 좀 사는 전략으로 바꾸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쭉 종목들이 뭐 CCL 이런 것도 올해만 이제 50% 올랐고 엔비디아도 올해만 지금 53% 올랐고요. 테슬라가 올해 거의 70%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서 주식을 산 사람도 조금 팔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매물이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위에서 물려왔던 분들이 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중립적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공격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서 막 쫓아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이용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어제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앞서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누적인데요. 이것도 168.8만 건 나오면서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구 건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1번에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역별로 나눠줍니다. 여기서 위쪽부터 보시면은 캘리포니아나 오하이오 그리고 뭐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그리고 아이오와 이런 부분들 쪽에서 청구 건수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서는 조지아라든지 뉴저지, 텍사스 등등 이런 쪽의 지역들에서는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들이나 이런 쪽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또 혹시 캘리포니아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이 약간 그런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캘리포니아라서 빅테크 주식들의 그런 감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일리노이니까 일리노이에는 이제 시카고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죠? 오하이오. 근데 오하이오가 좀 의외네요. 오하이오 사람들이 많이 있네. 오하이오 좀 잘 모르겠는데. 오하이오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 살았다고 들었는데요. 거기는 다 그냥 옥수수밭밖에 없다라고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왜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은지 모르겠고 네 번째가 보니까 이제 매사추세츠니까 보스턴을 포함해서 그쪽은 이제 올랐을 것 같고 의외로 이제 뉴욕 스테이트가 어디 있죠? 뉴욕은 안 보여요 보니까 뉴욕이 저 밑에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에 있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몇 주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랑 뉴욕이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 표에서는 또 최근 거에는 뉴욕이 또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감소했고 조지아 이런데 괜찮고 뉴저지도 뭐 뉴욕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텍사스, 이 조지아 이쪽은 요즘 자동차 네. 공장 증설이나 뭐 배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인구도 인구겠지만 아무튼 네. 그 빅테크들의 감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준 건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예, 두 번째로는 그 닉 티미 라우스가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려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 그림 2번은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를 해주는 그 웨이지 그로스 트래커 모델이라고 하는 임금 상승률을 추정해주는 모델인데 여기서 그 사진에 빨간 박스를 2개 쳐놨습니다. 그 여기서는 이직자들, 그래서 잡 스위치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지난달에 7.7%였는데 이번에 7.3%로 둔화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고점은 지난해 7월 8.5%였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이직자들 둔화되고 있고 또 잡스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임금 상승률이 지난달에 5.3%였는데 반면에 5.4%로 0.1%포인트 좀 올랐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해 6월 달이 6.1%로 고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 대비해서 계속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글을 어제 또 같이 써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 임금 상승률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CPI랑 같이 한 2% 목표치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애틀란타 연은 이쪽에서 추적하는 임금 상승률 모델에서도 임금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확실히 뭐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래도 좋은 기사를 쓴 그렇습니다. 거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연은 총재, 이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어제 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하다. 노동시장이 단단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뭐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3달 동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긍정적이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뭐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연준 위원 분들의 발언들과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요즘은 뭐 제롬 파월만 약간 뭐 디스인플레이션 계속 얘기하면서 예. 인플레이션이 좀 접히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다 굉장히 호키시하게 그렇습니다. 발언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네. 테슬라가 또 한 3% 정도 올랐는데 3월 1일 날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 목표인 마스터 플랜 3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지난 마스터 플랜 2는 2016년에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머스크는 뭐 지구를 위해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뭐 신차라든지 또는 그 현재 테슬라 3나 Y 모델 등이 있는데 저가 모델이 있지 않을까 약간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나 등등 이런 것들 뭐 출시 일정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뭐 가정용이나 태양광 제품 등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3월 1일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우석 프로가 작년에 그 테슬라의 이런 인베스터 데이 그리고 또 뭐 로봇 공개한 네. 날도 있고 그죠? 네. 그 테슬라 봇 테슬라 봇, 네. 옵티머스 그다음에 뭐 버블씨 뭐 그런 이름의 로봇도 공개되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작년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행사가 뭐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 날짜를 주가 차트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서 실제로 이런 인베스터 데이 전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한번 2년치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년치. 오케이. 네, 그리고 어제 루시드의 주가는 10% 정도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는 올해 3월 31일까지 루시드 에어 투어링 그리고 에어 그랜드 투어링 모델에 한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7,500달러 보조금을 제공한다라고 하고요. 에어 투어링 모델의 가격은 87,400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전기차 풀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425마일입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는 한 683km 정도 되고요. 또 그랜드 투어링 모델은 조금 더 비싼 모델인데 107,400달러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516마일, 그래서 킬로미터로는 830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GM, 포드, 니오, 비아디 뭐 이런 기업들이 차량 가격들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 받으려고 차량 가격을 인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2일 날 실적 발표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굉장히 중요한 날에 또 실적을 발표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월 20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전에 3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보조금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남궁재훈 주임님 2월 20일 아시죠? 예, 전무님.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2월 20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예,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야후 이건 뭐죠? 야후는 이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사모펀드에서 지분을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폴로 이 회사가 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주가가 7.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야후의 직원 20% 약 1,600명 정도를 감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 주말까지 바로 1,000명을 감원한다라고 하고요. 현재 직원 수가 약 8,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후 광고 사업부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야후 사업부 인력의 50% 정도를 감축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좀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광고 사업을 단순화시키고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객과 파트너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과 관련한 직원들을 자르면서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될 건데 그거에 따른 또 레이오프 비용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월급을 계속적으로 몇 달 동안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야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후의 직원들을 자르는데요. 아폴로가 야후의 지분을 90%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고 있고. 야, 근데 야후 직원 수가 지금 8,000명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4년 전에 99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야후의 파운더 제리 양이라고요. 네, 그때는 거의 뭐 제리 양이 지금의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검색 엔진의 90% 이상이 구글. 네, 구글 크롬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빙이 3.3%인가 그죠? 3.45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였고 그래서 야후 쓰는 비중이 5%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봤었는데요. 그랬던 야후가 지금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직원 수가 8,000명밖에 안 되는군요. 전무님은 아직 이메일 야후 사용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야후.com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야후가 한 10년 전인가 철수를 하더라고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야후 되게 많이 쓴다고 그러고 참 보면 그래서 예전에 어떤 논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퍼스트 무버가 마케팅에서는 다 차지한다라고 해서 마케팅에서는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논문에서는 퍼스트 무버가 꼭 이 1등이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후 이후에 구글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고 네, 처음에는 스마트폰에 약간 애플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노키아가 네, 블랙베리랑 뭐 이런 쪽이 거의 스마트폰 점유율의 40% 50%였다가 바로 이제 애플한테 완전히 장악당했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그냥 쭉 이어서 1등이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장주 투자하실 때 항상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던 기업들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PEP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펩시코입니다. 그 코카콜라의 경쟁사인데요. 어제 주가는 0.95% 상승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를 했고 EPS는 1.67달러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올가닉하게 레비뉴가 14.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한 3% 정도 나왔습니다. 가격 인상 영향에 따라서 매출액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전체 판매량은 YY로 2%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제품별로 이렇게 제가 다 정리를 해 놨는데 그냥 퍼센트만 보시면 전년 대비 대체로 다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도 YY 11%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요 제품들 모두 YY로 뭐 프리토 같은 경우 25% 그리고 퀘커 이쪽도 한 YY로 1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잠깐 보시면은 뭐 EU 쪽에서는 전년 대비 2% 감소, 라틴 아메리카 쪽에선 전년 대비 21% 증가, 아프리카, 중동, 뭐 사우스 아시아 이쪽에서도 전년 대비 한 4% 증가, 아시아 쪽에서도 전년 대비 한 2% 증가하면서 매출은 대체로 모두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연간 가이던스로 올가닉하게 매출 성장률이 한 6% 제시를 했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반면에 EPS는 7.2를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CEO는 올해 판매는 좀 소폭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 쪽에서는 완만한 침체를 예상한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가 7.2 EPS였고 네. 분기는 컨센이 이번에 1.64였었는데 1.67. 네, 그렇습니다. 뭐 좋게 나왔네요. 보니까. 네. 일단 실적 자체는 좀 상당히 나쁘지 않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가격 인상을 했는데도 가격 인상을 했고 전체 판매량이 전년 대비 2% 감소를 했던 거는 약간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페이팔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1.6% 하락을 했고 시간 외에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를 했고요.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EPS는 1달러 24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23%를 기록을 했고요. 토탈 페이먼트 볼륨 총 결제액이 전년 대비 5.3% 증가를 했고 그리고 벤모의 총 결제액도 전년 대비 3.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성 고객 계좌 액티브 커스터머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2%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번 분기의 순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한 70%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EPS가 1.08에서 1.1 컨센서스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EPS도 4.87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는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제시를 했는데요. 시간 내에서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로는 CEO가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올해 연말에 이제 그만하겠다, 리타이어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로 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CEO가 그 페이팔이 성장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CEO로 있었는데 연말에 좀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서 시간 내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프트라는 회사입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3.2% 시간 외에서도 30% 하락을 하면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버 실적 발표하면서 우버가 점유율을 늘렸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리프트로부터 점유율을 뺏어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영향인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가이던스도 또 상당히 안 좋게 줬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를 했고요. EPS가 마이너스 74 나오면서 컨센서스는 일단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정 에비타가 마이너스 248 밀리언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8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고요. 크게. 그리고 네, 조정 그러네요. 에비타 마진도 마이너스 21%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액티브 라이더스라고 하는 이런 배달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36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8.7%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레비뉴 per 액티브 라이더라고 해서 이게 57.72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네, 내용은 나쁘지 네, 않은데. 이렇게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요. 가이던스 말씀드리면 네.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매출이 975밀리언이었는데 컨센서스가 1.1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매출을 제시를 했고요. 조정 에비타로는 5밀리언에서 15밀리언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84밀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크게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1분기는 계절적 요인이나 그리고 이용률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현재 시간에서 좀 30% 정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폭락이네요, 진짜. 이 아까 1등, 2등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1등 주식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조금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뭐 이 PER이라든지 PBR 이 멀티플이 조금 싸게 보이는 2등, 3등 주식을 좀 사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보면 2등, 3등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역시 1등 주식을 사는 게 주가 수익률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끔씩 보면 이 패스트 세컨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빠르게 1등을 따라잡는 전략으로 늦게 시작했지만 그런 전략으로 2등이 1등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글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다음으로 시작했다가 네이버가 나중에 1등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2등이 1등이 될 때가 주가가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1등과 2등의 이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 하는데, 지금 이제 1등이 우버라면 2등이 이제 리프트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간 경쟁 구도에서 약간 2등이 버거워하는, 1등이 치고 나가는 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주가가 이렇게 혹독하게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뭐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뭐 이게 그 우버 잡을 때 우버, 리프트 양쪽 다 보더라고요. 더 싼 거로. 양쪽 다 보면서 빨리 잡히는 거 하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차이가 뭘까라고 지금 방금 생각해보면, 우버는 어제 보니까 우버 이츠 딜리버리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프라이트 화물도 있었고 그죠? 운송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많이 쓰는 걸 먼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리프트 이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용하는 이 트래픽이 한쪽을 쓰다 보면 그거 계속 쓰잖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카카오톡도 깔고 라인도 깔아놓고 뭐 우리 텔레그램도 있고 뭐 한데 결국 나중에 라인을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니까 불편해서 지워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2등이 1등이 되는지 아니면 더 뒤처지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약간 뒤처지는 느낌을 받네요. 오늘 밤에 혹시 또 봐야 되는 지표가 있습니까? 네, 오늘 밤에는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가 65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된 수치가 64.9로 약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함께 발표를 해주는 그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번 발표했을 때 3.9였는데 일단 컨센서스가 조금 더 올라갈 거로 보면서 4%,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2.9%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물가 지표에 따라서 또 이게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이제 그런 지표는 아닌데요. 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약간 시장이 가끔은 움직이는 거를 봤었기 때문에
네, 오늘 밤에도 이런 지표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남궁재훈 주임님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